잔의 물이 건강을 되찾고 생명을 살린다. 치유의 물, 힐링워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어떤 증상들이 생길까? 수분이 1% 부족할 때 갈증을 느끼게 되고 3% 부족하면 혈류량이 감소한다. 수분이 5%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8%는 어지러움과 운동 시 호흡곤란을 느끼게 된다. 수분이 11% 정도 부족하면 혈액순환 장애 같은 심각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갈증을 느끼도록 하는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증가한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Mais les gens qui boivent très peu, par exemple, si dans votre famille il y a beaucoup de gens qui ont du diabète, eh bien, une bonne chose à faire, mieux que de prendre des médicaments, serait peut-être d'augmenter votre prise d'eau, pas d'augmenter beaucoup, boire un demi à 1 litre d'eau en plus que ce que vous buvez déjà, donc c'est un verre à chaque repas, un grand verre à chaque repas, c'est pas énorme, de façon à limiter, c'est pas rendre zéro, mais limiter votre risque de diabète. 체중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분. 우리가 마신 물은 위와 장, 간과 심장을 거쳐 혈액을 통해 온몸을 돌게 된다. 질병을 치유하는 물, 그 신비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물과 인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수정란입니다. 생명 탄생의 시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99%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되면 90%가 되고 사춘기 이후로 몸이 다 자란 성인이 되면 70%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면 50%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가는 우리 삶은 궁극적으로 물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은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입니다. 무려 100조 개나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물속에 둥둥 떠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물속에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혈액과 림프액이 되겠는데요. 다량의 산소와 영양분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물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물은 인체가 수행하는 수만 가지 신진대사를 촉매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 주위에서 가장 비열이 큰 물질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인체를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이야말로 건강과 생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물질이란 뜻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질병을 치유하는 물은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정수기 물을 주로 마시는 도시학교 아이들. 결과는 놀라웠다. 도시 초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칼슘 부족 현상을 보였다. 반면 농촌 지역 학생들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정상치였다. 마그네슘 부족 현상도 확인됐다. 도시 학생의 경우 7명, 농촌 학생은 5명이 마그네슘 부족 현상을 보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울산과학대학에 정수기 물과 수돗물의 미네랄 함유 분석을 의뢰했다. 물속에 함유된 각종 미네랄의 성분과 양을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분석기. 분석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정수기를 통과한 물은 대부분의 미네랄이 제거됐다. 정수된 물은 증류수 상태였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임혜정 씨에게 심각한 미네랄 부족 현상이 발견된 것이다. 두통이나 불면증의 원인도 미네랄 부족인 것으로 판단됐다. 수돗물과 미네랄이 없고 pH가 산성인 역삼투압 정수물을 각각 준비, 물고기를 넣었다. 그리고 24시간 후 놀라운 현상이 목격됐다. 수돗물의 경우 물고기가 모두 살아있는 데 반해 정수기물의 경우 10마리 중에서 8마리가 죽고 말았다. 독일 본대학 수질연구소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의 식수 기준 분석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박테리아와 세균 기준치를 초과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수기 물이 미네랄이 전혀 없는 산성수라는 사실이었다. 또한 정수기 물은 독일 음용수 기준에 미달이며 장기간 섭취할 경우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서였다. 이번엔 남녀 2명에게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마시게 하고 혈액 상태를 관찰했다. 마시기 전에 비해 적혈구가 엉키기 시작했다.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오히려 혈액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몸 안의 대사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본래 몸 안의 병균을 퇴치하고 간을 해독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 양이 지나칠 경우 몸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이는 현재의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자외선, 혈액순환 장애, 스트레스 등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 활성산소는 이름을 사실 잘못 지었죠. 이게 활성산소라기보다는 독성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인체 각 세포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각종 암 이런 것들이 모두 활성산소 때문에. 활성산소는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효소가 만들어지는 세포나 DNA를 공격하고 활성산소로 인해 DNA 구조가 깨져서 돌연변이 암세포가 된다. 활성산소는 노화의 원인이며 뇌출혈, 치매는 물론 위궤양, 에이즈, 당뇨병, 아토피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 활성산소를 없애려면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인체에 무해한 물이 되는 활성수소가 필요하다. 지난 1997년 영향력 있는 생물과학학술지에도 활성수소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DNA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고 각종 연구 자료에 활성수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수소 연구의 관자인 일본 의과대학의 오다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수소수가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의 NHK 방송에서는 활성수소가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주제로 방송을 했다. 일본 의과대학 오타시게로 교수팀은 아주 적은 양의 수소로도 활성산소가 약 60%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뇌경색을 일으킨 실험용 생쥐에게 수소농도 2%의 가스를 마시게 하였더니 뇌장의 부분의 부피가 하루 후에 약 반 정도에 머물렀다. ORP란 물이 얼마나 환원력을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숫자가 낮을수록 환원력이 뛰어나다. 수돗물은 ORP가 플러스 500 정도, ORP 수치가 마이너스일 때 환원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만들어진 물은 루르드, 노르데나우와 같이 ORP가 마이너스 119로 환원력이 있는 물이었다.
각각의 항산화력을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그래프의 수치가 낮을수록 물의 항산화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수소 활성수의 항산화력이 수돗물과 이온수기에 비해 현격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다. 물 분자 크기를 말하는 클러스터도 약 50Hz를 나타내 110이 넘는 수돗물에 비해 절반 크기다. 크기가 작은 물 분자는 세포 내 흡수가 빨라 세포에 고루 영양 공급을 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그렇다면 활성수소가 많은 이 수소 활성수월 pH의 변화가 있을까? 측정 결과 pH 농도는 7.7에서 7.8. 이로써 깨끗하고 pH의 변화는 없으며 활성수소를 담은 즉 좋은 물의 조건만을 취사 선택한 가장 앞선 기술의 물이 탄생한 것이다. 실제 물속에 수소가 들어있는지를 측정하기로 했다. 먼저 수돗물과 역산토막 정수, 알칼리 이온수, 수소 활성수 메틸렌 블루 시약을 떨어뜨려 청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한다. 그런 다음 여기에 수소 환원 시약을 떨어뜨려 각 물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다른 모든 물들에 비해 수소 활성수를 투명하게 변했다. 즉 수소가 들어있는 환원력이 있는 물임이 증명되었다. 노화나 질병의 진행에 체내의 활성산소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수소에 의해 제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활성산소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체내에서 증가해 세포와 유전자 등을 손상시키는 물질로 노화 촉진과 질병의 악화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본 의과대학 노인병연구소 오다 시게오 교수 연구팀은 세포 내의 활성산소가 수소로 어느 정도 제거되는지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세포 등을 손상시키는 힘이 매우 강한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는 활성산소의 양이 극히 적은 양의 수소로도 약 60%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증상 악화에 활성산소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뇌경색을 일으킨 뒤에 수소 농도가 2%인 가스를 들이마시게 한 결과 뇌 장애 부분의 부피가 하루 뒤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水素というのはですね、体の中どこでも自由に通過できるんですよ。例えば血管が詰まってもですね、水素はその悪いところまで届くことができるんです。 이 연구 결과는 미국의 의학 잡지 네이처 메디슨에 실립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물 중에서도 내 몸에 맞는 물을 골라 마시는 게 중요한데요. 서울의 한 카페, 이곳에선 조금 특별한 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도 물, 저기도 물. 수소수 한 잔 주세요. 네. 수소수 한 잔 주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수소수 때문인데요. 점심시간에 근처에 직장인분들이 한 5, 60명 정도 오시고 이제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손님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 장수마을에 있는 샘물을 살펴보면 수소가 풍부하다고 하죠. 몸의 어떤 활성화 같은 걸 좀 느끼게 돼요. 좀 달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피부도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보기에는 일반 물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정말 이 속에 수소가 들어있는 걸까요? 네, 보시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제가 수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드리겠습니다. 수소를 측정하는 기계로 물에 녹아있는 수소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정수기 물과 수소수는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측정 결과 수소수에서 나온 수소량은 무려 1286 ppb. 확실한 차이가 있네요. 수소수는 우리 몸에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항염작용이랄지 면역 기능을,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물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체중의 60%, 뇌와 근육의 75%, 연골의 80%, 혈액의 94%가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의 소중함을 그동안 너무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만병의 근원인 인체 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기적의 물, 수분 수소수. 이제 수분 수소수 정수기로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